차익 실현 욕구가 기본적으로 있었고 로테이션에 대한 니즈가 발생하면서 빅텍이 반도체가 좀 어려움이 컸던 것이 8월을 준비하면서는 흐름이 계속될 것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겠네요. 네, 월간 투자 전략입니다. 8월 시작됐어요. 이번 한 달 시장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 박희천 센터장님 모시고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7월 쑥 지나가 버렸어요. 네, 네. 네. 너무 더웠는데 네. 괜찮으세요? 아, 예. 괜찮습니다. 시장이 좀 힘들어서 네. 그게 좀 힘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사실 네. 7월이 시장이 쉽지가 않았어요. 네, 뭐 네. 미국장도 그랬고 한국장도 그랬고 네. 다만 이제 7월 한 달을 쭉 지나면서 되돌아봤을 때 좀 편안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조금 안정적으로 이제 가시권 안에 좀 들어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달 되돌아봤을 때. 네. FOMC 이제 끝났는데 FOMC 이후에 연준도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비교적 뚜렷하게 좀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결국은 인플레를 잡혀가고 있다라는 확신이 좀 생겼다라는 이야기겠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2달 연속해서 좋게 나왔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연준의 스탠스가 바뀔 수 있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FOMC에서는 정책 기조가 좀 전환되는 신호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에만 집중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이제 완전 고용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겠다. 네. 예. 항상 이제 이 이중 목표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다가 지금 다시 이제 좀 균형을 잡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정책 기조 전환이 이제 시장으로 하여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강력하게 네. 갖고 가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여기 이제 그림에서 제시드리고 있는 바와 같이 주거비를 제외한 핵심 소비자 물가가 2달 연속해서 하락했습니다. 예, 아예 그러니까 조금 둔화되는 게 아니라 2달 연속해서 전월비가 하락이 찍히면서요. 네. 인플레이션이 방향이 확실히 바뀌고 있다라는 인식을 줬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7월 시장이 어려웠던 이유의 시작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었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 높아졌어요. 7월 네. 달에 우리가 인플레이션 지표를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시장이 빅텍 위주로 하던 플레이를 좀 바꿀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하면서 이제 시장에 이제 어려움이 잠깐 이제 발생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빅텍 위주로 이제 시장이 쭉 끌어올려져 왔었는데 이제 네.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시권에 뭔가 들어오는 것 같고 네. 그러면 여기에만 집중해 있을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시장이 했다라는 이야기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이 이제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던 그날, 미국 그 빅텍 나스닥으로 봤을 때 한 2% 하락이 발생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물가 지표가 좋게 나오면 주가가 더 좋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나스닥은 장 초반에 반짝 좋다가 그날 그냥 쭉 빠지더라고요. 예, 근데 그날 미국의 러셀 2000 지수가 3% 올랐어요. 중소형주.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부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테이션이 7월 하순까지 계속 진행이 됐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제 7월 우리 사실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우리 포트폴리오가 많이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원체 좋았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7월 달하고 4월 달하고 제가 비교를 해놨습니다. 네. 우리 4월 달에도 조정이 잠깐 있었거든요. 예, 근데 7월 달은 4월 달 대비해서 어떤 차이가 나냐면, 사실 S&P 500 지수가 고점 대비 저점 보시면은 덜 빠졌죠. 4월 대비해서 7월에 덜 빠진 거죠. 그렇습니다. 네. 4월 조정 대비해서는 7월 달에 다우 지수가 확실히 덜 빠졌고요. 네. 예. 그리고 S&P 500도 그에 따라서 덜 빠졌습니다. 네. 근데 나스닥은 사실 4월 달 조정 대비해서는 더 많이 빠졌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M7 특히 이제 M7.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로 보면은 거의 뭐 15%의 하락률을 보였으니까 고점 대비 저점을 네. 딱 비교해 봤을 때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 욕구가 기본적으로 있었고 그리고 로테이션에 대한 니즈가 발생하면서 빅텍이 반도체가 좀 어려움이 좀 더 컸던 것이 7월 달의 시장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리 인하로 인해서 전반적인 여건이 개선될 것에 대한 기대를 반영해서 그간 이제 집중적으로 올랐던 것들 위주로는 차익 실현이 좀 발생했고 해서 이제 기술주 섹터에 대해서는 투자 심리가 다소 악화됐던 한 달이었다라는 게 이제 7월장에 대한 정리인데 그러면 8월을 준비하면서는 요 차익 실현, 로테이션의 흐름이 계속될 것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로테이션의 뭐 양상, 기대감 또는 시도 이런 상황은 조금 더 지속 가능하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네. 예, 어쨌든 마켓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빅텍은
그래도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최근에 조정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들이 여전히 있죠. 물론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제가 테크니컬 이제 차트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예. 이 7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 물가 발표 이후에 중소형주가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월 말까지 무려 10%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었어요. 한 달 동안. 한 달도 아니죠. 한 3주 정도. 그러네요. 네. 그 기간 동안 빅텍은 FOMC 전까지 10%, 아까 반도체는 15%까지 빠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의 하락률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둘이 한쪽은 마이너스 10%, 한쪽은 플러스 10%. 무려 이제 20%포인트의 갭이 축소가 됐어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숫자 자체가 주는 압박감이 저는 있다고 봐요. 네. 로테이션 자체가 단기간 내에 아주 급박하게 이루어졌다. 이게 과연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기본적인 질문을 낳는 차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작용에 따른 반작용이 있는 것인데 이제 많이 올랐던 만큼 많이 떨어졌던 만큼 오르고 하락했지만 이제 또 그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 만큼 네.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 또 다른 반작용은 없을까에 대한 그럼요. 고민을 하게 예. 된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한 달 동안 섹션 뭐 덜 올랐던 것들 위주의 상승이 꽤 빠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 속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정이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고 이외에도 네. 또 이 로테이션이 계속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하시는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빅텍에 이제 집중했던 가장 큰 이유는 성장성이 계속 좋았기 때문이죠. 네네. 그러니까 빅텍뿐만이 아니고 이제 최근에 많이 주목받고 있었던 뭐 헬스케어라든지 그러니까 엔티에이징 뭐 비만약 이런 거 있지 네. 않습니까? 또는 뭐 에너지 전력 또는 방산 이런 방산. 쪽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저희가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었고 이렇게 이제 추천을 드렸던 가장 기본적인 배경은 글로벌 매크로가 되게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실 글로벌 매크로가 되게 좋을 것 같으면 뭐 전형적인 경기 민감 섹터를 갖다가 이제 많이 사시면 그렇죠. 되거든요. 예, 근데 그랬던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바텀업에서 숫자들이 잘 찍히는 그런 섹터, 기업, 테마 중심으로 추천을 드려왔던 겁니다. 근데 그 상황 자체는 아직 저희가 봤을 때는 바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크로 여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근데 미국은 아직도 소비가 계속 둔화되고 있고요. 물론 계속 좋았었죠, 사실. 그러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 소비 둔화 시그널이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하고 중국은 경제 상황이 좋지가 않은데 반전 신호가 약합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 그것이 굉장히 네. 심하고요, 지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금리 인하 기대는 커지면 커질수록 앞으로 경기 여건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분명히 유발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그게 또 시차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조금 그런 어떤 시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어떤 로테이션의 준비 기간이라고 할까요? 그게 좀 필요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 달 동안 네. 나타났던 그 로테이션은 분명히 금리 인하하고 앞으로 나아질 것에 대한 기대를 미리 좀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겠으나 실제 나아지기까지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네. 이 흐름이 지속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네. 것이고 특히 네. 중국, 유럽을 중심으로 한 경기 상황 그리고 미국의 소비 경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퀘스천 마크가 있는 네. 상황이다라는 거 이야기를 주셨어요. 그러면 결국은 또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했던 그 섹터로 다시 돌아가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저희는 뭐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그런 관점에서 조금 늦을 수 있어요, 시장 대비해서. 네. 어쨌든 저희는 뭔가 좀 확인을 해야 되고 물론 전망을 바탕으로 해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당장 보이는 숫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단 저희는 기존에 밀던 섹터 테마 전략 계속 저희는 계속 갖고 갑니다. 네. 그러니까 빅텍 계속 좋게 보고 있고 다시 리바운딩 할 걸로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말씀드렸던 대로 뭐 비만, 엔티에이징 중심으로 하는 헬스케어라든지 방산, 전력 테마 계속 괜찮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로테이션에 대한 시도도 한동안은 좀 더 유지는 가능하다라고 네. 보고 있어요. 일단은 숫자 자체가 하반기에 좀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공존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매크로 여건상 데이터를 좀 확인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로테이션 관점 계속 염두에 두시되 네. 숫자 확인하면서 약간 좀 경계하는 스탠스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뭔가 좀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기존의 전략을 유지한다라는 맞습니다. 의견인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 FOMC도 있었습니다만 7월 마무리 지으면서 또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회의가 줄줄이 이어졌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눈에 띄는 결정을 한 일본은행에 대한 네.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까요? 예, 이제 환율 관점에서 네.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특히 엔화 포지션에 대해서도 또 많이들 네, 관심을 맞아요. 갖고 계시고 그런 관점에서 또 일본의 또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또는 주식시장 입장에서도 혹시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공존을 하기 때문에 네. 예, 저희는 일본의 금리 인상은 큰 영향이 없다. 예, 단정적으로 예, 단정적으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이제 일본이 금리 인상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좀 뭐 대두됐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일본의 금리 인상이 서구가 했던 것처럼 연속적으로 하기에는 일본 경제 자체가 그렇게 썩 나이스하진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연속적인 금리 인상이 아닐 것 같고 거기다가 어쨌든 인상이 이제 겨우 시작한다고 해봐야 네. 서구권하고 금리 차가 너무 커요. 아직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글로벌 외환시장 상황을 바꿀 것이다. 엔캐리 청산을 유발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엔화가 되게 강세를 보이긴 어렵다고 네, 보고요. 네. 특히나 우리는 사실 엔화하고 달러도 중요하지만 원화하고 엔화의 관계가 그렇죠.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관계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차트를 준비했는데요. 일단은 하나는 주식 차트입니다. 미국 주식. 예, 검정색 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엔화의 원화 환율을 표시를 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보시면은 거의 반대로 움직이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미국 시장이 꺾이면 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저희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요. 예, 그래서 뭐 미국 경제가 뭐 나쁘지 않고 그에 따라서 미국 주식에 대한 기대감이 좋다라고 할 때는 근본적으로 엔화 대비해서는 원화가 셉니다. 그러니까 엔화 대비해서 원화가 세다는 게 이 오렌지색이 떨어지는 걸 의미하는 네,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 시장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결국은 이 엔화가 강세로 원화 대비해서 강세로 가는 것이 어려운 얘기일 것이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살짝 이제 엔화가 반등했습니다만 네, 그렇게 지속 가능한 현상은 아닐 것으로 엔화 약세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관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경제의 펀더멘탈이라는 측면을 생각해 봤을 때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연속적으로 올릴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 하면 이제 엔화의 강세 뭐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뭐 이런 것들이 추세적으로 일어나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다라는 네. 것 이야기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쭉 정리했으니까 저희 마지막으로 하는 거 추천 네. ETF 포트폴리오 네. 변화 있는지 좀 볼게요. 일단 변화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네. 뭐 전략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실 좀 고민스러운 종목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7월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로테이션 분위기 속에서 조정 많이 받은 종목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바꾸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것들도 있고 나쁜 것들도 섞여 있어요. 특히 지난 한 달간으로 봤을 때 좋았던 것은 고배당 리츠가 네. 이제 한 달 수익률이 8%대가 찍혀 있습니다. 배당도 높은데 네. 수익까지 그러네요. 좋게 찍혔던 뭐 그리고 이제 미국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조금 안 좋았었는데 지난 한 달 동안 또 이제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금리 인하가 커지고 그에 따라서 로테이션에 대한 분위기에 좀 수혜를 받던 그런 섹터라고 보여집니다. 보시는 대로 뭐 AI 이런 쪽은 지금 마이너스가 찍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또 8월 이후에는 또 분위기가 바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빅텍은 실적이 계속 좋으니까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공존하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제시드리고 있는 이런 뭐 테마들 중심으로 해서 갖고 가시면은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살짝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려고는 하고 있으나 아직 네. 그게 수면 위로는 올라오지 않은 상황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전략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판단이고요. 변화 생길 때는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장에 대한 이야기 월간 투자 전략에서 박희천 센터장님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